이번에 그 줌 관련된 그 강좌를 하나 찍어달라는 의뢰를 성남 미디어센터와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에서 좀 받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콘텐츠로 줌 왕초보다 한다 줌 시리즈 중에서 이 PC편을 PC 사용자들을 위한 계획은 뭐 아주 간략하게 설명할 계획이지만 또 제 성격이 얘기하다 보면은 3000% 많이 빠지는 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거를 던져줄 수도 있어요. 자동차를 샀을 때 뭐 추가적인 옵션을 많이 달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잖아요. 옵션들을 거의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줌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다라면 이런 컨셉으로 한번 이번 강좌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고! 줌.us를 검색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가 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쪽 하단으로 내려서 다운로드라는 곳에 회의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실행을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지금 실행이 됐습니다. 창을 내려놓고요. 회원 가입을 쓰는 방법은 제일 오른쪽 상단에 무료로 가입하세요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속을 누릅니다. 자, 업무용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꼭 업무용이 아니더라도 내가 자주 쓰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밑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아이디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이걸 활용하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가입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줌 모바일 앱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가 나오는데요. 이걸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 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동의함을 누르셔야 됩니다. 줌에서 줌스쿨@네이버.com으로 이게 정말 내가 본인이 쓰고 있는 이메일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메일을 보냈을 겁니다. 자, 줌에서 저한테 줌 계정 활성화하십시오라는 메일이 보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줌스쿨@네이버.com 님께 가입을 축하합니다. 귀하의 계정을 활성화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고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요거를 여기서 계정 활성화를 한번 누르면은 이제 제 계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 개인 계정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몇 가지 이제 여기다 입력해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 학교를 대표해 가입하시나요? 아니죠. 네, 아니요를 누르시고 계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티처, 줌 티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이 아래에 써 있는 것처럼 문자가 1개, 숫자가 1개, 대문자 및 소문자 둘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비밀번호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비밀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계속을 누릅니다. 주변에도 줌을 알려주세요. 혹시 뭐 지인들이 있으면 지인들의 이메일 주소를 다 입력을 해놓으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단톡방으로 공유해도 되는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기. 자, 회의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계죠. 지금 잘 만들어졌는지 테스트를 한번 확인하는 건데요. 자, 이번에는 줌을 통해서 내가 회의에 참석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단체 톡방을 통해서 공유된 링크 주소를 타고 들어가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호스트가 보내준 아이디가 숫자로 되어 있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보내놓은 건데요. 자, 지금 왕초보도 한다 줌 1차 시를 제가 이제 회의방을 만들어 놨고 이미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링크를, 이거는 기본적으로 줌이 깔려 있을 때, 줌 프로그램 여러분 다 까셨죠? 깔려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서 줌 홈페이지에서 줌 미팅스를 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걸 줌 미팅스를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줌 티처로 하겠습니다. 이 이후로는 이 회의에선 내 이름은 항상 이렇게 기억이 되어진대요. 줌 티처 회의 참가. 줌 티처님이 이 회의를 위해서 대기실에 입장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고요. 아이폰에 있는 내가 수락을 눌러줘야지 제가 줌 티처인 제가 그 아이폰의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링크 주소도 있지만 그 밑에 보면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죠. 네, 이거는 호스트가 설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회의 아이디는 고유한 거라서 뭐 바꿀 수는 없지만 저 암호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입력해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의 참가. 그래서 회의 아이디를 먼저 입력합니다. 509-734-2076 그리고 줌티처, 제 이름은 줌티처로 그냥 쓰겠습니다. 참가. 그리고 회의 비밀번호는 1234라고 되어 있죠. 1234 회의 참가. 자, 회의 참가를 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비디오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할 건지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참가할 건지 물어보는 건데요.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줌 티처님이 이 회의를 위해 대기실에 입장했습니다 라는 게 뜨고요. 그럼 제가 수락이 눌러졌을 때 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처음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스피커와 마이크가 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이 소리가 들리시면 예.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이 소리가 들리시면 예. 지금 스피커 및 마이크 상태가 양호합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클릭하겠습니다.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단에 있는 메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왼쪽 하단에 있는 음소거는 제 목소리를 제 마이크를 끈 상태로 회의실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메뉴고요. 이걸 다시 켜주시면은 제 목소리가 나오는 상태에서 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디오 시작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요. 얘를 만약에 한 번 더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 상태에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디오 중지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 참가자를 보시면요. 참가자 메뉴가 있는데요. 예, 클릭해 보겠습니다. 참가자 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네, 지금 현재 참가자인 그러니까 줌티처와 그리고 저를 초대한 호스트가 있습니다. 두 명이 지금 참가자로서 되어 있습니다. 자, 채팅을 한 번 더 클릭하시면요. 채팅 창이 또 하나 열리게 되고요. 모두에게 안녕하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특정한 인물에게 그분한테만 비밀 채팅을 하고 싶으시면은 그분을 선택하시고 이건 이렇게 비밀로 비공개로도 채팅이 가능합니다. 이 비공개로 채팅하는 거는 설정에서 저희가 비공개 채팅을 막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약간 심화적인 부분이라 나중에 심화 과정을 하게 될 경우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을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옆에 오른쪽에 있던 채팅창이 사라지고요. 참가자도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참가자 창도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화면 공유가 있는데요. 화면 공유는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호스트가 참가자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했습니다 라고 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호스트만 화면을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호스트가 여러분들에게 화면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열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화면 공유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아직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가 안 됩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화면 공유 옆에 기록이 있는데요. 기록도 마찬가지로 회의 호스트에게 기록 권한을 요청하십시오라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회의 호스트가 기록에 대한 권한을 주면은 여러분들도 이 화면을 녹화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호스트가 돼서 내 회의를 개설하고 초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줌을 다시 로그인을 해야겠죠.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호스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요. 자, 내가 아까 만들었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자, 이게 이제 줌 홈 화면인데요. 여기서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새 회의를 눌렀을 때는 랜덤으로 방이 바로 만들어져요. 예약을 하지 않아도 방을 바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급박한 상황이겠죠. 참가를 누르게 되면 다른 호스트가 나한테 보내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해서도 그 호스트의 방에 들어갈 수도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뭐 내일 있을 예정의 그런 회의들을 예약하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 있는 화면 공유는 참가자가 꼭 그 방에 들어가지 않고도 어떤 문서라든지 영상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회의를 한번 예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처준의 줌 회의인데요. 왕초 1차 시 강좌. 그리고 시간은 내일로 하겠습니다. 내일. 시간대는 저녁 때 저녁 7시, 오후 7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수업 시간을 적는 건데요. 저희가 유료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개인당 쓸 수 있는 시간이 40분으로 제약이 되어 있어요. 1대1로 대화할 때는 40분의 제약이 없는데 3명 이상이 사용했을 때는 40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이상을 저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45분을 선택하면 3명 이상인 회의에 대해서는 40분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못한다는 거죠.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얘기고요. 저는 돈을 안 쓰고 싶기 때문에 30분을 하겠습니다. 회의 아이디를 자동으로도 저희가 생성을 할 수 있고 비밀번호도 랜덤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약간 좀 비밀스럽고 외부에 노출하기 힘든 실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는 어떤 그런 회의실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약간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의 설정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매주 한 번씩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동아리라든지 뭐 이런 회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쉽고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만 알려줘도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개인 회의를 설정해서 이 개인 아이디는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는 이미 내가 줌 계정을 만드는 순간 만들어진 거고 영원히 변치 않는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는 너희들이 잘 여기다 메모해 놓고 있으면은 밑에 있는 쉬운 비밀번호 1, 2, 3, 4로 내가 설정을 해놓을 테니까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해서 들어오면 돼 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저희가 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설정 이 정도만 해놓고요. 비디오는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음영세가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상태에서 딱 노출이 되면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끄기를 해놓고 아까 저희가 본 것처럼 왼쪽 하단에 있는 비디오가 활성화가 꺼져 있는 것을 켜기로 바꾸면은 바로 이 웹캠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캘린더가 있는데 캘린더는 뭐냐면 스케줄을 관리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캘린더라든지 뭐 아웃룩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면 되는데 전 쓰지 않기 때문에 기타 일정에 체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옵션을 잠깐 보면요. 여기 다른 건 다 해제가 돼 있고 대기실 사용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내일 7시에 왕초보다 한다 좀 1차식 강좌를 지금 예약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7시 전에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7시 딱 되자마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한 5분 전, 10분 전에 한번 되나 한번 들어가 볼까? 딱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대기실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수락을 누르는 순간 그 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요거는 뭐 체크를 저희는 안 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 만약에 한다면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위에 있는 비디오 옵션처럼 비디오가 꺼진 상태에서 들어왔다. 그리고 음소거 같은 경우도 내 주변 소음이 엄청나게 시끄러울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20명, 30명, 10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회의를 할 때 그게 동시에 주변 잡음이 들면은 이 호스트가 말을 꺼내기가 참 무섭거든요. 그래서 처음 회의를 시작하실 때는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를 클릭하시면 들어오는 분들이 모두가 음이 소거된 상태에서 들어와요. 요거는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좋은 거긴 하지만 저희는 옵션을 건들지 않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약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클립보드에 복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 회의가 어떻게 지금 예약이 된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뭐 복사하기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저희는 이걸 복사하게 하는 기능이 이거예요. 클립보드에 복사. 클립보드에 복사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단톡방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쳤을 때 여기다 복사하기 한 거를 붙여넣기. 그리고 전송.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보내진 거죠. 그러면 이걸 받으신 분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오겠죠. 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거나 여기 있는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오는 방법을 통해 들어오겠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요 링크를 타고 들어와요. 예. 자, 다 됐으면 끄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회의가 예약이 돼 있는데 예약된 회의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자, 여기 회의에 들어가시면요. 왕초보드 한다 중 1차시 강좌 내일 날짜로, 자, 이거를 그래서 내가 내일 7시가 될 때까지 이거를 못 여느냐가 아니라 내일 예정돼 있던 회의가 오늘 땡겨져서 일찍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내가 이제 곧 회의실을 열을 테니까 단톡방에 남기는 거겠죠. 바로들 들어와. 내가 시작을 누를게 해서 시작을 먼저 딱 누르고 기다리고 있으시면 이제 이거를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메시지를 보고 들어오는 거겠죠. 저는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혹시 회의실을 열었는데 나는 들어와 있는데 아직 못 들어온 사람이 링크 주소도 못 받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모른다 이랬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 초대라는 거 클릭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초대. 그래서 요 하단에 있는 초대 링크 복사는 URL 주소를 복사해서 전달하는 거고요. 초대 복사는 URL 주소 플러스 아이디 번호와 비밀번호를 함께 복사해서 보내는 겁니다. 얘를 복사하기 눌러서 단톡방에 붙여넣기를 통해 가지고 공유하시면 됩니다. 아이폰이 내가 만든 회의실에 들어올 때는 아이폰에 있는 줌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회의 시작을 누르고요. 이렇게 되면은 저한테 윤용훈 님이 이 회의에 대기실에 입장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저는 수락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아이폰이 지금 제 회의실에 입장을 했고요. 참가자 메뉴랑 거의 동일한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음소거고요. 음소거로 말씀드린 대로 제 마이크를 끈 상태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메뉴는 비디오 시작입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나온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쓰는 메뉴고요. 저는 잠깐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도 있고 비디오 시작도 있고 대신 참가자 메뉴에서 없었던 보안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보안이란 메뉴를 누르시면요. 다른 것들은 그냥 두시고 아까 얘기했던 참가자들이 화면 공유가 안 됐었잖아요. 참여한 사람들도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해주는 기능이 여기 있는 화면 공유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록도 아까 안 됐었죠. 기록을 누르게 되면은 왼쪽 상단에 기록 중이란 이렇게 보이고요. 이걸 다시 끄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회의가 종료되면 기록된 파일이 mp4 파일로 변환이 됩니다는 것처럼 이 회의가 다 끝났을 때 렌더링을 통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참가자 메뉴는 동일하게 이렇게 참가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채팅을 누르시면은 마찬가지로 채팅을 하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화면 공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클릭하시면요. 크게 세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 고급, 파일이 있는데 자, 기본 메뉴를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화면이 있습니다. 이 화면은 PC의 전체 화면을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터치하고 공유. 지금 녹색 테두리로 보이는 지점이 지금 상대방에게 화면이 공유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는 화이트보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트보드는 흰색 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클릭하고 공유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블 클릭을 해도 열립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글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모양을 그릴 수도 있고요. 텍스트도 가능합니다. 클릭하고 오늘의 의견, 이런 것들 의견들을 만약에 주제 토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 있는 저장을 눌러서 파일 저장을 눌러서 공유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화면 공유 방식입니다. 자, 다음은 아이폰 아이패드인데요. 이거는 그 미러링 기능이에요. 제가 웹캠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보고 있지만 만약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있으실 경우에는 아이폰에 보여지는 화면들을 공유할 수도 있고, 아이폰에 있는 카메라를 활용해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어떤 물체들을 찍어가지고 찍은 것들을 공유할 수도 있는 이런 데 쓰이는 용도고요. 그리고 밑에 열려져 있는 이 폴더들은 지금 바탕화면에 제가 열어놓은 것들인데요. 아까 화면에서 우리가 화면을 클릭하고 전체 화면을 클릭하고 배경화면 전체가 공유되는 걸 보셨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더블 클릭을 하셔도 지금 보이는 것들이 공유가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지금 열려져 있는 창들이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문서도 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텍스트, 사진도 공유할 수가 있고요. 나쁘지 않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화면 일부분만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부분만 공유하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크기는 줄였다 늘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소리만은 내 얼굴은 나오지 않고 소리만 공유하고 싶을 때 쓰시는 것 같아요. 아마 컴퓨터 자체에서 나오는 소리만 공유할 때 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 콘텐츠는 만약에 멀티캠을 썼을 때 웹캠으로는 날 찍고 다른 카메라로는 뭐 수업과 관련된 혹은 뭐 회의와 관련된 어떤 사물들을 이렇게 촬영할 때 제 얼굴도 나왔다가 그 사물도 나왔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번갈아서 사용할 때 쓰는 메뉴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도 공유가 가능한데요. 근데 문제는 드롭박스라든지 원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박스 이러한 클라우드를 쓰는 분들만 그 파일 공유가 가능해요. 아무래도 이 줌이 이 회사들과 뭔가 좀 이렇게 연합된 짜ong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 이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들을 여기서 공유할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마치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컴퓨터 소리 공유와 전체 화면 비디오 클립에 최적화라는 이 메뉴가 있는데요. 요거 두 개는 클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어떨 때 좋으냐면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플레이해서 보여줄 때라든지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틀릴 때 소리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컴퓨터 소리 공유를 클릭을 하셔야지만 소리가 전송이 됩니다. 때로는 어떤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공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케이스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는 항상 체크를 해놓고 계셔도 뭐 다른 프로그램과 충돌하는 경우를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 사실 옵션을 체크 안 하기로 했지만 이 두 가지 정도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유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친 것 같고, 하나만 팁으로 좀 드리면, 아까 화면 공유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들이 공유가 안 됐잖아요. 그걸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요. 자, 참가자를 눌러서, 참가자가 아니라 채팅을 눌러서요. 채팅에 여기 보면은 파일이라고 있어요. 파일. 이게 이제 모두에 돼 있을 때만 파일이 보이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지정했을 때는 이 파일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모두에 돼 있을 때 이 파일을 클릭해서, 여기도 뭐 클라우드가 다 있지만 제일 밑에 내 컴퓨터가 있어요. 내 컴퓨터를 통해서 공유하고 싶은 파일을 찾아서 열기를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전송되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점은 이게 지금 PC상으로는 모두가 공유되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태블릿 PC를 쓰시는 분들은 이게 공유가 안 돼요. PC에서만 공유가 된다라는 어떤 한계를 좀 두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유료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안녕하세요. 수업 잘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중요한 이 오늘의 회의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뭐 문서들이라든지 혹은 이런 채팅 내용들을 저장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점점점 더보기를 누르셔서 채팅 저장을 누르시면요. 자, 폴더 표시를 한번 눌러볼게요. 폴더 표시를 눌러서
지금 이 폴더 안에 줌 폴더 안에 지금 채팅한 내용이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바탕화면을 이렇게 띄워놔서 내가 언제든지 열어서 어떤 내용인지 몇 시에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게 하려고 했던 왕초보와 관련된 줌 강의가 조금 심화적인 부분도 살짝 건진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기초라는 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기초들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심화적으로 이제 내가 필요한 팁들을 통한 소외실 활용이라든지 뭐 설정상에서 뭐 비밀 채팅을 금지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좀 심화적인 부분이고, 말씀드린 부분만 잘 알고 계셔도 뭐 충분히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강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를 알려드린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알아도 거의 실력파처럼 할 수 있는 왕초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많은 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이게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거 제가 유튜브에도 업로드 시킬 테니까 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이 영상은 성남 미디어센터와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이